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정말 먼 곳 연출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혹시 오늘 보셨나요? 아, 아니요, 오늘은 예, 그 쥐비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거의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예, 되게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흘렀나, 빨리 흘렀나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생각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에 있어서 첫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건데 양털로 시작하는 국내 최초의 영화가 아닐까요?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엉덩이인가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털을 보여주는 씬이죠. 시퀀스는 아니고 근데 꽤 길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양이라는 존재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은 생각 처음부터 안 하셨나요? 아, 예, 영화 속에 등장한 이제 장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잘 알고 익숙한 장소들이어서 그것이 이미 정해 둔 상태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양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후회할 적은 없어요? 다루기가 쉽던가요? 원래 영화 이제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라든가 동물들 출연하는 영화 이게 되게 힘든 영화라고들 하는데 저 영화에는 그게 다 있어가지고 동물도 이제 소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조랑말 같은 것도 나왔어요. 당나귀인데 당나귀가 되게 성격이 되게 왈가닥이어서 좋은데 귀엽고 예쁘고 좋은데 촬영할 때는 좀 힘들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하면서는 이제 당분간은 동물 나오는 영화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촬영 말미에는 거의 양치기가 돼 있었어요. 양들을 어떻게 이제 부르고 보내고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랬습니다. 저걸 찍기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저 보면서도 했는데 보기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기 흔치 않은 동물은 아닌데도 영화 속에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외국 영화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전반적으로 촬영도 너무 좋지만 어 제가 뭐 사실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지점은 이 강기루 배우와 기주봉 배우의 투샷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두 분이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어울림이. 근데 처음부터 이 캐스팅은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좀 연두에 두고 배우분들을 좀 찾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상희 배우도 마찬가지고 다 한 번도 다른 영화에서 만난 적이 없는 배우들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좀 되게 그런 부분도 좀 흥미롭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두 명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 감독님이 생각했던 딱 그 케미스트리가 나오던가요? 예, 약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카메라를 하고 저는 이제 모니터로 보게 되는데 이제 아직 연기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뭔가 이미 영화가 된 것 같은 영화 속의 장면이 이미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장면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아는 분들은 아는 얘기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지점이 기주봉 배우의 실제 딸 기도영 배우가 여기서도 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서도 신기한데 그게 촬영 장소에서는 더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던가요? 이 영화 속 부녀와 실제 부녀는? 실제 부녀의 어떻게 보면 관계의 모습이 좀 녹여져 있는데 그래서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꼭 촬영을 떠나서도
이제 사실 기주봉 선배님이 이제 워낙 선배님이시고 이제 저희 스태프도 이제 다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기주봉 선배님한테 이제 되게 이제 말하자면은 공손하고 국조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종 선생님을 약간 이렇게 이제 다음날 촬영인데 우리가 늦게까지 뭐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아빠 그만 마셔 오늘이 여기까지 약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내심 감사한 면도 있었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재밌었고요. 예.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그 되게 닮은 듯 하면서도 일단은 기도영 배우도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러니까 약간 두 분이 얼굴을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묘하게 닮은 듯 되게 다른 듯한 느낌이 예, 그런 것도 내 영화 장면 안에서도 되게 재밌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생각하셨어요? 기주봉 배우 딸 역할을 기도영 배우에게 줘야 되겠다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이제 거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이제 그 강기루 배우는 그 이제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일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보여드리고 만나 뵌 배우가 기주봉 선배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다른 배우들은 이제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어서 막 이 배우 뭐 어떨까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주봉 선배님이 사실 내 딸이 배우인데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제 저도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또 되게 감사한 인연이 된 거였죠.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감독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본인도 미처 잘 몰랐던 배우들을 내 영화에서 뭔가 발견하게 될 때 되게 행복하고 그 어떤 희열을 느끼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연 배우를 보면서. 사실 많은 배우가 나오지 않는데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하이퍼 리얼리스틱하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할머니까지도. 제가 그 찾아보니까 필모가 없으신 것 같아요. 첫 영화인가요? 아, 그 원래 그 연기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배우세요. 아, 네, 그래서 영화는 사실 거의 안 하시긴 했는데 그 장률 감독님 그 두만강에 나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독립영화 활동하는 그 이용매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또 친할머니세요. 네, 그래서 단편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조금 나오셨었고 근데 이제 그 이용매 감독과 이제 강기루 배우가 또 저와의 이제 인연으로 해서 예, 뵙게 돼가지고 예, 그것도 되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심사할 때 한 번 보고 이제 오늘 해서 두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아빠를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강기루 배우가 여기서 이제 극중 여기 있지만 강기루 배우가 자기 나도 그랬어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저런 집이 있단 말이야 하고 정말 저는 놀랬거든요. 영화적인 상상력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걸 만약에 영어로 바꿔보시면 아빠한테 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감독님 주변에서? 예, 이게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잠깐 몇 달 동안 부재했던 적이 있어서 거의 그때 이제 이모 집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기억이 사실 잘 없는데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엄마라고 하고 예, 이모한테 할머니라고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서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도 그렇게 호칭을 안 불러서 엄마한테 엄마라고 안 하니까 되게 서러웠다고 많이 울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번 시나리오 쓰면서도 생각이 났어서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작 한강에게 또 그때도 들꽃 영화 오셨잖아요. 그 예. 작품으로도. 근데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를 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일단 뭐 로케이션도 많이 달라졌고
근데 사실 매년 독립영화를 보다 보면 퀴어 소재 영화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 영화의 다른 점은 굉장히 잔잔하다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차별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와중에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독립영화, 퀴어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떠올려 보시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차별을 또 그릴 때. 근데 사실 여기에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거의 폭력이 아닐 정도로 물론 차별이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잔잔한 폭력이라고 할까. 근데 이런 스타일의 어떤 그 퀴어 영화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보겠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예, 이제 이번 영화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이제 그 퀴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좀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다 좀 저만의 방식으로 좀 찾아보고 그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좀 익숙해져 있는 퀴어 영화의 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단 좀 탈피하고자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폭력적인 부분, 직접적인 폭력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게 미세한 거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폭력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그런 차별의 순간들은 직접적인 경우보다 더 이렇게 은근히 이루어지는 음, 경우들이 훨씬 그걸 요즘 뭐 이렇게 부드러운 혐오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표현을 못 들어봤는데 이 영화를 아주 적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네요. 부드러운 혐오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천이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인데 사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은 그것과는 또 역설되니까. 근데 처음에 화천에 가자마자 여기서 영화를 찍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그 화천에 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좀 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것저것 구석구석 그 다니면서 좀 이제 화천이라는 그 장소를 좀 많이 애정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것들 마냥 아름답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영화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그런 아이러니한 지점에 대해서 좀 많이 탐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먼 곳이라는 시가 이제 실제로 등장을 하고 크레딧에 보면 진짜 있는 시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쓸 때는 제목이 없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를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쓰셨으니까 시 제목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예,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쓰는 도중에 그 아직 그러니까 그때는 제목이 없었죠. 시나리오 쓰고 있는 도중에 그 정말 뭐 시가 생각났고 그 정말 뭐쓴 박은지 시인이 이제 제 대학교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정말 먼고 시를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 시를 보고 내가 받은 인상과 영감으로 영화 속에 좀 녹여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시인도 되게 흥미로워했고 그래서 네, 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셨죠? 그 시인 친구. 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 이제 되게 이제 재밌어 한 건 그 본인이 이 시를 쓸 때의 그 시적 정황이나 서사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 시가 다른 이에게 들어와서 받은 영감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가 영화랑 되게 잘 붙어 있어서 자기가 처음에 썼던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잘
붙을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흥미로워서 그런 부분을 제일 재밌어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의 가능성이 되겠죠. 재밌어했고 그리고 그 시인 친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기 시가 이렇게 영화 속에서 영화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있어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약간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 드리고 플로어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강기루 배우가 영화에서 보면 3종 자격증에 나옵니다. 오토바이, 보트, 그리고 이제 1종 트럭까지. 근데 이 영화 때문에 따는 게 있나요? 사실 근데 보트 자격증은 누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운전 면허는 이제 일종 면허가 있어서 그 정도 트럭을 할 수 있는 거였고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나 이제 보트는 사실 운전을 직접 했다기보다 보트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현장에 계셨고 운전을 하시다가 카메라가 이제 들어갈 때만 자리를 바꿔는 식으로 한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만능이죠. 세상 약간 맥가이버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제 그 약간 이 시골 생활에서 굉장히 잘 적응해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본인 탄 거죠? 오토바이는 원래 그 탈출 알고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질문 말고도 여러분 각자의 또 질문이 있으실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왜 웃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감독님 일단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 서리가 처음에 할머니 양이 죽은 것도 발견하게 되고 할머니가 이제 떠났을 때 또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에 새끼 양이 나올 때도 같이 있었는데 서리의 의미가 조금 궁금해졌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속에서 인물 한 명 한 명의 작더라도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시나리오 쓸 때. 그 뭐 할머니도 그렇고 그 문경도 그렇고 기종원 선생님 역할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 중심에 서리가 있고 그 서리가 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모두와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들에게 그 가장 그 이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서리 개인의 서사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 영화 속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서리의 생각은 관객들도 엿보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 봉고차를 무표정하게 보는 얼굴 정도?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가늠해 볼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어른들을 이 영화 속에 등장한 모든 어른 캐릭터들에게 약간 그런 좀 그 서리의 생각은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고 싶다 약간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 서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이상희 배우가 서리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뭔가 묻는 듯한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이 인물들의 중심에 서리를 놓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양하고 자고 있는 모습 발견했을 때나 이랬을 때도 그때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좀 우화처럼 좀 슬픈 우화처럼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스러운 존재처럼도 좀 느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오동진 평론가가 대신 좀 질문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 영화 전반적으로 화면 비율이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화면비는 그 변하지는 않아요. 이게 2.39대 1의 비율로 찍은 건데 이 비율이 재밌는 게
이게 그 프레임 안에 놓여 있는 그 것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세로로 들어서 있는 장면 같은 경우나 이런 장면들이 아니면 집 안에서 그 또- 밥 먹는 장면 그걸 제가 보고 아까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어떻게 그 놓이느냐의 앵글이 놓이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길어 보이기도 하고 좁아 보이기도 하고 하는 효과가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비율을 다르게 하진 않았습니다. 또 관객분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가 그 정말 먼 곳이라는 시가 저는 이제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먼저 시가 지어진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져 시나리오가 썼다는 걸 모르고 그냥 시나리오 써지면서 시를 거기서 잘 녹아낼 수 있게 시를 맞춰서 썼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 먼저 써진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영화화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그 진짜 실제 작가님께서 의도하셨던 그거는 어떤 거였나 궁금합니다. 그 실제 박은지 시인이 어떤 이 퀴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시를 쓴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의 어떤 정황과 서사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기 안에서 그 박은지 시인의 시 속에서 그 서사 안에서 이 정말 먼 곳이라는 대상, 정말 먼 곳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속에서의 이 정말 먼 곳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안식처가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을까를 생각하는 제목 정말 먼 곳이었고 그게 정말 먼 곳이었고 그 박은지 시인은 이제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르면서도 그 좀 공통되는 감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좀 흥미롭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에 따르면 강기로 배우님과 그 홍경 배우 그 역할한테는 결국에는 정말 먼 곳이라는 곳은 없는 건가요? 영화의 이야기 스토리로는 비관적으로 흘러가죠. 결국은 이들이 잠시나마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야기니까. 이제 저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